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여유 부리지 마요. 네, 그렇겠네. 이거 지금 나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집이 많잖아요. 많이 없는데 다 출근해가지고 딱 볼 수 있는 집이 몇 개 있어서 뭐가 오는 2025년 12월 13일 오후 1시 역삼 포스코 타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시네요. 이제 딱 30입니다. 여기는 부모님 댁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 될 사람하고 같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청년 기금별로 2억을 받고 저희 둘이 모은 금액 1억 정도 해가지고 동거인으로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2월에 결혼을 합니다. 마곡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예비 신부님은 재취업 예정이신 거죠? 예, 지금 면접 다니고 있는 상황. 원래 연봉이 한 4천 정도 됐어가지고 그보다 좀 잘 받기 위해서 좀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아직은 확定취업은 아직 아니어가지고요. 지금 자산이 청주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어요. 2억 5천. 여기가 26년 2월에 잔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이 있고 그 순서는 2억 5천 플러스 9천이에요. 3억 4천이네요. 월급을 안 적어주셨어요. 연봉만 지금 6,200만 원으로 적어주셨는데 6,200이면 400만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에 2,200이고 지금은 한 5,400 정도 받습니다. 월에 한 325만 원 정도 나와요. 저축이 아예 없는데 지출이 320만 원이에요. 저축액이 너무 적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20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 다 빼져 있는 상태고 아, 좋아요. 예비 신부님은 얼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축을? 월급이 더 적은데도 150 정도는 다 넣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 저축을 집요하게 여쭙는 이유는 저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알아야 제가 대출 가능액을 산출해 드릴 수 있어요. 적어주신 지역들이 가양, 염창, 불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대를 대부분 다 8억대를 받나 봐요. 3억 4천에 대출을 5억 정도 일으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4억에서 5억 일으키려고 했는데 좀 힘들게 된 거죠 지금은. 5억을 빌렸을 때 대출 기간 30년에 4.2%면은 매월 244만 원이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44만 원이면 영끌이거든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취직을 해서 그래도 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625만 원 정도 받잖아요. 두 분 합산 소득에서 60% 저축하면 약 3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끌이 아닌 범위는 저축액의 60%이기 때문에 225만 원 정도는 원리금 상환을 해도 돼요. 한 4억 정도는 일으켜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4억이라도 일으켜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4억이 나올 거예요. 5,400만 원으로는 4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합산 연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8억 미만은 내 집 마련이면은 이게 가양동에서는 제가 추천드리질 않거든요. 8억 중반까지는 가야 돼요. 염창에는 지금 그 8억짜리 건 거의 없는 거죠. 있긴 해요. 근데 염창동화 1차 한강에 붙은 건데 이게 지하철에서 멀어요. 근데 동아 1차도 뭐 재건축 얘기가 뭐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거는 따지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을 좀 따라가는 자산을 가져야겠다 이러면은 30대 때는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 다 호재잖아요. 갬블이에요, 갬블. 은평구에 있는 불광 5구역 있죠. 녹번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일찍 시작한 거 아세요? 음마 아파트 도대체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호재에다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기축에다가 살다가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 이러면은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몰라요. 대부분 다 집 사면은 이상하게 지출을 많이 해. 뭔가 성공한 것 같나 봐. 근데 안 그렇거든. 집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데 뭔가 된 것 같은지 차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집만 안 하면은 계속 갈아타게 하실 수 있다. 지금 같이 인터뷰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역을 줄여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서쪽을 다 보고 있긴 해요. 오케이. 구로든 뭐 영등포구청 주변이든 영창 가양이든 저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든 제가 일단 구해드리니까 그렇다고 막 가치 없는 거 아무거나 제가 그냥 하진 않아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어머님이 궁금하신 거 있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얘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모았다가 나중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지 조금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우선은 제가 의뢰인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준비되었으면 준비되는 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장의 분위기는 실거주자들한테는 기회예요. 왜냐면 투자자들, 가수요자들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눌려져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실거주자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8억 미만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1급지, 2급지는 뭐 7, 80%씩 올랐거든요. 2023년 1월 대비해서. 서울의 4, 5급지는 한 10%도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오를 분위기인데 그걸 이제 예상하고 이제 거기 정부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걸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금 전세도 지금 못 들어가는 형태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에 들어가는 게 좋다. 아드님께서 더 모아서 하면 안 되냐? 못 따라잡아요. 이 정도 소득으로는. 아파트 올라가는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방어로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산을 사보면 일단 뭐라도 갑자기 다른 뷰가 보일 겁니다. 이제 8억짜리를 샀으면 거기에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저는 이 젊을 때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본다는 경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추천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돈보라입니다. 햄피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제 30의 이제 예비 신혼부부예요. 8억 미만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8억 미만의 그 시장 분위기입니다. 4급지, 5급지가 선호되는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회복해버렸어요. 매력적인 순서대로 전고점을 빨리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이제 시장이 오느냐, 약간의 주춤함이 있을 수 있지만 23년 1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쪽 지방, 오늘은 지방이요? 서쪽 지역, 서울의 서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8억 미만의 아파트들 시장 분위기 소장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집이 없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리고 다 출근해가지고 딱 볼 수 있는 집이 몇 개 있어서 그거만 보여드리고 저희 아니면 구조만 네. 보여주시고 네. 나중에는 저희가 그냥 안 보고 사든지 아니면 저녁에 보든지 이렇게 네. 요새 분위기는 그냥 매도자들은 낮출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씩 팔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팔리니까. 네. 지금 실거래 8억 아직 안 나갔죠? 아직은 안 나갔는데 투수 때문에요? 지금 선지거래 신청하면 보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실거래가 안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이나 좀 더 있으면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8억 미만도 거래가 다 되고 있네. 거래가 되고 매도자들이 콧대가 높죠. 그래도 여기는 물건이 좀 있는 편이야. 갈까요? 어땠어요? 수리는 좀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어. 가격이 괜찮아요. 얼마요? 7억 중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깎고 아, 수리 한 1,500 들면 괜찮네. 거의 새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인테리어 하나도 안 돼 있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히려 안 하고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찍어놨는데 그냥 집 자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도배장판만 그냥 생각하셔도 되니까 오늘 보는 구조들은 다 저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정도면 되게 넓은데. 그 두 분이 21평에서 사시니까 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1차, 2차 단지 내부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단지 내부는 차이 안 나요. 위치의 차이가 나는 거지. 위치랑 복도식이나 다른 거. 맞아요. 2차 아파트도 한 6억 중반에 올라온 게 있으면 빚을 좀 덜 지고. 너무 오래 가져가지 않겠다 이러면 저는 2차 오히려 찬성. 돈 적게 드는 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갑자기 고점까지 맞춰보겠다. 왜냐면 사람이 오르면 눈이 뒤집어요. 그렇죠. 야야 더 오르잖아 지금 팔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주담대가 풀려서 우리가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거 오르는 거랑 상관없이 팔고 가야 돼. 자주 옮겨주면 그 안전자산은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예요 여기는? 제가 여기 살 때가 6억 3천에 샀거든요. 이번 연초에. 근데 아직까지 7억에 저 정도이면 수리 안 해도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저거. 근데 저는 싸게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2차보다는 1차에 7억대를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팔리는 순서가 다를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요. 7천만 원을 더 대출 받는 거잖아요. 예. 7천만 원 대출 이자가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7천이면 20만 원. 맞아요. 20만 원. 저 상속받은 집이라서 처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팔아야 아마 세금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파는 거라 저게 오히려 더 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수리 여부는 상관이 없죠. 금액이 우선이죠. 금액이 중요하다. 무리하고 싶지 않다. 7억 5천 넘어가면 살짝 무리 느낌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오히려 2차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네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왜 7억 5천이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대림이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대림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색안경이 있어, 확실히. 제가 1등으로 본 곳은 의외로 저는 7억 3천, 4천으로만 할 수 있으면 이거 화장실 2개, 방 3개라서 연식이 워낙 좋은데 저는 좀 사람들의 색안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분석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7억 5천에 나온 거예요. 5천에 나왔는데 깎을 수 있어요? 될 것 같다고 소장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될 것 같은데 볼 수는 없고. 7시에. 오늘 저녁에 아까 수영 근데 오늘 그럼 저녁에 안 본다는 거네? 오늘 저녁은 못 봅니다. 왜냐면 학원 가야 되고 저도 수영 가야 되고. 너무 여유 부리지 마요. 네, 그렇겠네. 이거 지금 나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그냥 오늘 가면 안 돼요?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오늘 갈게요. 같이 가려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좀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화 받는 거 보셨잖아요. 예약하는 사람들도 이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8억대, 8억대. 8억 집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고 한 거예요, 나한테. 7억대는 물건이 이렇게 외곽으로 좀 나오면 있어. 근데 8억대만 돼도 주요 지하철 라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없어요. 10팀이 줄 선다고 어떡하냐고. 근데 오늘 저녁에 보러 가러 간 거야. 근데 뭐 수영을 간다고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팔릴 때도 이제 신축이라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저기 세대수. 이 차는 7억인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격 안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그렇게 무리한 가격 아니에요. 두 분의 맞벌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잘 벌고 있고 무리 없어요. 오늘 꼭 봐야 돼요. 괜찮으면은 뭐 가격이라도 걸고 가야 되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순서가 오늘 이게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약정서를 써야 되는데 약정서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모여 써야 돼요.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약정금을 일부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요. 두 분은 그 전까지 혼인신고를 꼭 해야 돼. 허가 받기 전까지. 그래서 허가를 받으시고 그때 본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냈잖아. 7억 5천이면 7,500이니까 2,500 더 줘야지 계약할 때. 그냥 중도금은 주로 한 20% 정도 주거든요. 원래 40%인데 그러면 7억 5천에 20%면은 1억 한 5천 정도 주겠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중도금이 줄 수 있는 돈이 청주 매도가 돼야지 나오는데 2월까지도 미룰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중도금 내는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저녁에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약정서를 최대한 늦게 써. 약정서를 최대한 늦게 쓰면 허가도 늦게 받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끌어서 내서 뭐 이번 토요일에 차 했다. 그러면은 2주 걸리니까 11월 29일. 좀 더 늦게 되면은 12월 6일. 그러면은 11월 29일 날 되면은 그때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주는 시기는 12월 말이거나 1월 초에는 줘야 돼요. 중도금을. 1억 5천. 예. 저희가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현금이 없어요. 계약금도? 계약금이 이제 5,500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그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양도금. 지금 집을 팔았잖아요. 중도금 안 받아요? 그게 지금 중독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지방은 아예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잔금을 2월 달에 하기로 했다면 예,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중도금이 있는지. 중도금 받으세요. 받아야 돼. 중도금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중간에 돈 준다가 아니라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 취소가 안 돼요. 근데 혹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 뭐 뒤로 밀어야죠. 밀어줄 거예요. 보통은 본계약 쓴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도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허가가 늦게 나면 제일 좋겠죠. 두 분은 오늘 물건을 무조건 보시고 오늘 저녁에 늦어도 좋으니까 이왕이 단지를 고르세요. 어땠어요? 쉽지 않네요. 근데. 대출 딱딱 나왔을 때가 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욕심 부려요, 사람들이. 지금은 또 두 분이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7억짜리냐 7억 5천짜리냐 한번 정해주세요.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돈 모아서 다들 서울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 벌어였습니다.